지금 당장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해보세요. 현관문부터 신발장, 거실과 부엌까지 머릿속으로 세세하게 그려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은 더럽습니까? 물론 아닐 겁니다. 튼튼하고 큼지막한 현관문, 깔끔하게 정리된 신발장, 새하얀 거실과 부엌을 상상하셨겠죠.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집을 꿈꾸면서 왜 지저분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흔히 부자의 공통점으로 꼽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광, 시간 약속에 철저하다, 검소하다. 거기에 더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가공인 1급 건축가 야노 케이조는 집을 인테리어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합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부자겠죠. 그래서 야노 케이조는 무려 4,000명에 달하는 부자의 방을 보게 됩니다. 과연 부자는 방을 어떻게 설계해달라고 의뢰했을까요? 야노 케이조는 본인이 찾은 그들의 공통점을 도서 부자의 방에서 밝혔습니다. 부자들은 화장실을 남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한다. 물론 단지 화장실만 깨끗할 리는 없겠죠. 거실, 침실, 부엌, 현관, 심지어 창고와 차고까지도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더러운 집에 사는 모습은 상상되지 않으니까요. 온갖 잡다한 물건이 널브러져 있고 어둡고 키키한 곳에 부자가 거주할 리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청소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일 리가 없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부자니까 당연히 집도 넓고 깨끗하지. 그렇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이 부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통제력. 이제 부자가 집을 열심히 청소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조지 켈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소유권과 연관된다. 한마디로 내가 손을 댄 곳은 내 것이라는 인식을 한다는 건데요. 청소하면서 직접 정리정돈한 물건과 공간은 내 물건, 내 공간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저분한 책상을 정리함으로써 내가 직접 공간을 개척하고 먼지 쌓인 바닥을 청소하여 깨끗한 내 공간으로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통제권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 두 번째는 다른 공간, 즉 더럽던 공간입니다. 방금 퇴근해서 너무 피곤한데 먼지가 생각보다 잘 안 닦이네. 당장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그런데도 몸을 일으키는 것, 더러운 공간을 깨끗이 치우는 것. 청소할 때마다 우리는 나와 내 공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는 거죠. 성공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능숙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죠. 먹고 싶은 것도 덜 먹고 잠이 오더라도 오늘 할 일을 모두 끝내고 마는데요. 이러한 통제력을 키우는 첫걸음이 바로 청소입니다. 당장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내 공간인 침실을 청소하는 것. 부자는 오늘 밤도 청소를 통해 통제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환경. 자, 이번에는 더러운 집을 상상해 볼까요? 현관부터 바닥과 천장까지 세세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한 명 그려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봅시다. 어떤 표정인가요? 웃고 있을 리는 없겠죠. 아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거나 화가 난 얼굴일 겁니다. 마스다 미스히로는 청소에도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저술한 청소력에서는 이것이 행복한 자장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깨끗한 공간은 마찬가지로 밝고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는 반면 더러운 공간에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지저분하면 사람 또한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9년도에 실험을 통해 세상에 나온 이론인데요. 여기 소지품을 실은 두 자동차가 있습니다. 모델과 연식은 모두 똑같고 둘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유리창이 깨져 있고
번호판이 없습니다. 두 자동차를 길거리에 방치한 며칠 후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진 차만 소지품을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훔쳐도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유리창이 깨진 차니까 물건을 훔쳐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이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집에서 살면 어떨까요? 핸드폰을 아무데나 던져둬도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고 며칠 쌓아둬도 될 것 같죠.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더러운 집에 살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청소력에서는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면 이러한 부정적 자장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청소라고요. 그렇다면 집을 깨끗이 쓰는 사람은 어떨까요? 매일 부정적 자장을 없애고 그 대신 긍정적 자장을 채웁니다. 설거지를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그릇을 닦습니다. 바닥에 과자를 쏟으면 바로 청소기를 돌리죠.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귀찮지만 그래도 해야지. 깨끗하니까 보기가 좋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돈을 벌게 만든다는 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소비 습관. 부자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주 실질적입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잡다한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잡동사니, 입지도 못하는 옷, 먼지 쌓인 기념품 등등. 우리가 텅 빈 통장을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청소를 하면 도대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보입니다. 생각보다 쓸데없는 것에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걸 알게 되죠. 부자는 이렇게 나온 잡동사니를 기부하거나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다신 저 물건을 사지 말아야지. 옷이 많으니까 당분간은 새 옷을 안 사도 되겠어. 저걸 살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청소를 통해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겁니다. 집 전체를 청소하는 게 어렵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방부터 청소해 보세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청소와 정리정돈하는 습관,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이 조금은 와닿으실 겁니다. 청소는 나를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습관이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자 소비 습관을 낱낱이 파헤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사실 오늘의 영상은 부자는 청소를 열심히 한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습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